출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일리는 응급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정기검진을 갔는데 아기 태동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며칠 전부터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바로 꺼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 지금 2시 10분인데 아기가 심장박동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왕절개로 하기로 했어요. 바로 꺼내기로 했으니까 아기 낳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인지 태어난 그날 저녁 데일리는 니큐가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9일 동안 니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It's just like not getting enough oxygen for the past few days. It's okay, babe. You'll be okay. 저는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3일인가 4일 차에 처음으로 다시 데일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 데일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았어요. 2.1kg로 태어났는데 신생아를 처음 봐서 그런지 사람이라기보다 약간 뭔가 그냥 생명체라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생명체, 사랑의 감정보다는 미안함과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면회는 하루에 한 번 30분씩 가능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1시간 이상도 있게 해주셨던 걸 보면 아마 데일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 1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졌고 병원에서도 언제 퇴원이 가능한지 쉽게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피가 마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때 남편이 저와 데일리의 병원을 오가면서 정말 열심히 챙겨줬는데요. 그 고마움과 듬직했던 감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때의 데일리는 거의 항상 자고 있어서 눈을 뜬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안아보고 숨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어요. 데일리는 남편의 생일날 퇴원했어요. 저희가 준비해둔 아기 침대에 눕히니까 이제야 모든 게 완성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데려오고 나서 첫날 밤은 잘 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음날부터 힘들었어요. 2시간 간격으로 수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난임 기간 동안 그 힘듦이 정말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행복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같아요. 임신이 쉽게 되었더라면 정말 힘들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난임 기간 동안 육아하시는 분들의 그 푸념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언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행복하게 육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은 데일이 태어나고 첫 예방접종인 RSV 접종을 맞추러 간 날인데요. 아기가 입에 손을 넣으면 배고프다는 걸 처음 알았던 날이에요. 손가락으로 입 주변을 톡톡 치면 입을 벌리면서 따라가는 그것만이 배고픔을 아는 신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기를 오래 기다렸으면서 그런 간단한 것도 몰라서 데일리를 배고프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죄책감과 스스로에게 느낀 분노의 감정은 꽤 오래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데일리는 쑥쑥 자라줬어요. 이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코에 난 하얀 점들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질 때쯤에는 많이 아쉬웠어요. 아, 이제 우리 데일리가 더 이상 신생아가 아니구나. 약간 모래시계의 모래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 좀 슬펐어요. 이때 데일리는 체중이 잘 늘지 않아서 정기검진 갔을 때 2주 뒤까지 일정 체중이 되지 않으면 입원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몸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엄마께서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데일리를 돌봐주셨어요. 뭐지?
데이리한테 하지 말래. 이때의 데이리는 배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울 때도 아기가 운다기보다 새끼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작은 데이리가 울 힘도 없는 건가 싶어서 그때는 정말 많이 걱정했었어요. 근데 일정 체중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아기 눈이 초롱초롱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자꾸 앙상해서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주위를 살피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눈이 초롱초롱한 시간이 늘어났고 울음소리도 점점 우렁차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어머님과 언니가 오셨을 때쯤에는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농담 삼아 맨드레이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It's okay. It's gonna be changed anyway. 그렇게 데일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워만 있던 아기가 어느 날부터는 주변을 조금씩 바라보고 아기 눈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체온과 목소리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밤 수유하다가 아기와 눈을 마주치면 좀 무서운 느낌도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를 빤하게 쳐다보는 게 마치 블랙홀에 빠져드는 느낌이나 아주 깊은 동굴 안에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깨끗한 물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얘가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을 다 뚫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좀 오싹하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큰 마음 먹고 고백해요. 저는 조금 무서웠던 기분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이때부터는 건드리면 톡하고 부러질 것 같은 작은 몸에 선물 받은 예쁜 옷들도 하나씩 입혀보고 발달에 좋다는 터미타임이나 모빌 같은 것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청력 테스트를 2번째까지 통과하지 못했고 모빌을 틀어놔도 보지 않고 먼 곳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는 데일리가 3주나 일찍 태어났으니까 조금 느린 게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데일리는 그때도 이미 자기 속도대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저 혼자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괜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럴 때마다 데일리가 저한테 나 괜찮아 하는 사인을 하나씩 보내줬던 것 같아요. 마치 배고픈 저에게 간식을 하나 툭툭 던져주듯이요. 어느 날 처음으로 데일리가 모빌을 눈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신기했고 또 얼마나 다행이던지 몰라요. 아기를 키우는 분들이 아기는 자기 속도대로 자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말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데일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있어서 저를 보는 느낌이었다면 어느 날부터는 정말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아졌어? 제가 말을 하면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때는 너 내 목소리 들리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공식적인 검사 통과를 못하니까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3차 청력 검사를 통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도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남편과 어쩌면 데일리한테까지 제 불안함을 전달한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되려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나는 너무 물렀다 싶어가지고요. 아무튼 그때쯤부터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건지 데일리가 웃는 것 같은 모습도 더 잘 보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데일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다면 그때부터는 데일리와 조금씩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데일리 표정도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갑자기 웃기도 하고 울상이 되기도 하고
뭔가 불만 있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눈두덩이에 붙어있던 속눈썹이 내려와서 풍성해진 모습이 되고 우는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작고 앙상했던 애기가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갈수록 힘이 생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변화를 하루하루 옆에서 지켜보면서 호르몬 때문인지 감동에 북받쳐서 밤수유하면서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을 돌봐주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세상 일은 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 인밍아웃 영상에 저희를 축하해 주시면서 저희도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희에게는 아기를 주시지 않았지만 축하드립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선뜻 답글을 달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난임 기간 동안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을 일부러 안 봤어요. 좀 질투가 났고 그렇게 질투하는 제 모습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치졸한 저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그 댓글들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위로와 응원의 답글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댓글을 달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가 비록 8년은 기다린 아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신혼을 오래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로 난임으로 보내는 시간은 한 4년 정도였어요. 근데 세상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데일리는 정말 저희에게 온 엄청난 선물이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마음의 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데일리를 키우며 느끼고 있거든요. 아, 나는 이제 평생 이 아이를 걱정하면서 살겠구나. 이제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는 날은 없겠구나. 나중에 데일리가 성인이 되어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별일은 없는지 나는 평생을 걱정하면서 살겠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주신 만큼 엄청난 두려움도 함께 주셨구나. 그리고 데일리를 더 훌륭한 다른 분들이 아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내가 혼자서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 걸 아셔서 보내주신 거구나.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조건을 걸지 않아도 선하게 사실 분들이시라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위로차 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데일리를 키우면서 더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믿는 사람인지라 이 행복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못된 성격 고치고 선한 마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라고. 그래서 이 행복 앗아가지 마시라고 착하게 살려고요. 끊임없이 주신 행복에 보답하고 살고 있다고 증명하면서 살려고요. 솔직한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그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저희 데일리 예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This flower
Apple butter. Apple butter. Yes. Here you go. Purposeful. 해봐. 희진이 모. Smells amazing. 와, 대박. 놀고 싶어가지고 너 지금 졸린데? 재밌지 레이라? 재밌지?